네, 안녕하세요. 인상TV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D2 유학비자에서 D10 구직 비자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다양한 업종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취업을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취업을 통해서 국내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에 구직이란 비자를 통해서, D10이란 비자를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구직 비자가 되겠죠. 자, 이 구직 비자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D10 원과 같은 일반 구직 비자로서 E1부터 E7까지의 그러한 특정 활동 및 전문 직종에 관련된 업종을 직업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 구직 비자고요. 기술 창업 지도 기술 창업 지도 구직 비자가 D10 투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든지, 또는 기술 창업, 또는 법인 설립을 통해서 창업과 관련된 그 구직을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D10 투어 같은 기술 창업 구직 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비자를 통해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구직 비자인데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점수제를 통해서 구직 비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점수제에 적당하게 합당한 점수를 획득해야 되고, 또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자격 요건도 중요하지만은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범법행위라든지 또는 출입국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들을 그런 행위가 있게 되면은 비자의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어떤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 중에서 조건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범법 행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으로서 합당치 않다라고 판단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비자를 변경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제 내용과 또 연계돼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체류하시는 외국인들 중에서 전문 학사나 본인들의 지식과 기능과 기술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얻어지는 자격 중에 하나가 E7입니다. 특정활동 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E7 자격증에 대한 이거에 대한 체류 자격들의 종류는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 관리 및 전문 직접. 두 번째, 준전문 직접. 세 번째는 일반 기능 직접. 네 번째는 숙련 기능 직종이 네 가지로 E7 비자는 구성됩니다. 자, 그 중에서 어차피 E7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격이나 그 다음에 서류,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다 찾아보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특히 그 숙련 기능 E7-4 같은 숙련 기능 인력을 추구하는 내용들은 점수제를 통해서 쿼터제와 점수제를 통해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맞대하는 세부 품목에 따라서 점수 내용을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에 적합하고 합당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필요한 양에 따라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얻어지겠지만 그런 양에 따라서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7-4 같은 이러한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한 비자는요, 일반적인 요건과 특별 요건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보는데, 우리가 이제 E7 비자는 일반적인 요건들은
전체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첫째는 동종 직장과 관련된 근무를 5년 이상 하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학사학위에 소지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동종 직장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석사학위, 동종 직장과 동일한 석사학위를 보유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요건에 일단 특정 활동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 반면에 특별 어떤 조건이라고는 대략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종류별로 그것은 어떤 상담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특별 조건이 맞는지를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특정 활동이라는 비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학식과 기술과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체류 자격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업 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더 나은 비자인 F2 비자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F5 같은 영주권 비자로 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이 나인과 같은 체류 자격을 보유하신 노동자들은 E7 비자로 이전에 가고자 하는 어떤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 그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준비가 미리미리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기간이겠죠. 한국 내 체류하면서 동종 직장에서 근무한 체류 기간, 보통 4년, 5년 이상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연봉, 그래서 GNI라 국민 총소득에 비해서 소득 대비 80% 이상이든지, 더 나아가서는 기본적인 소득 이상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거래하면서 체류하면서 기본적인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예금 및 기타 부동산 자산이 2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 정도의 1년 이상의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또 따르기 때문에 이 특정 활동을 통해서 국내에서 직업 활동을 하고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본인과 맞는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학생활을 하는 과정부터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고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여러가지 범법 행위라 출입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절대 하셔는 안됩니다. 모든 비자 마찬가지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겠습니다. 자, E7 비자는 E9이나 다른 비자들과 조금 특징이 다른 게 기본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있거나 학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E7 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이런 비자를 변경하고 또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셔서 본인의 위치나 상황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준비 서류나 조건들을 미리미리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비자의 특징들은 사전에 충분히 내가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 연장하기 위해서 맞춰와서 서류라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자격증에서 향후 어떤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좀 고민을 해 보시면은 준비를 차근차근 미리 해두면 그때가 당황하지 않고요. 또 수월하게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또는 기간을 연장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좀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자, 우리가 국내 우리 내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생활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생활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다양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에 기여했다라는 그런 사례나 또는 조건을 갖고 있다면 더더욱 체류 자격을 연장하고 변경하고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븐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